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미증시 살짝 다시 짚어보자면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뭐 네네. 어제 이제 발표된 지표들이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금리 인하의 속도가 더 늦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있고 예.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4.7%까지 굉장히 크게 올라왔고 조금 보수적인 느낌이 이제 들고 있는데 미증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물가가 좀 올라오는 네. 그 느낌이 어제 이제 유로존의 이제 통합 물가 지수가 좀 발표가 됐었죠. 작년 9월에 이제 1.7%였던 게 10월에 2.0, 그다음에 이제 11월에 2.2 이렇게 해서 이제 했다가 어제 나온 게 2.4까지 올라오면서 네. 이 물가가 지금 자꾸 이제 부담을 주는 모습이고요. 어제 또 그 나온 이번 주말에 고용 지표 앞두고 먼저 이제 선행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구직 건수인데 11월에 이제 810만 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11월에 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 미국의 또 S&P 글로벌 서비스 제조 PMI가 33개월 내 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조금 이제 그 관세 압박이 좀 물러나나 네. 미국 트럼프 이제 대통령의 핵심 그 이제 섹터를 제외한 쪽에서는 조금은 이제 관세가 물러날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달러도 좀 안정되고 금리도 좀 내려갈지 모른다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좀 이 부분이 좀 부각됐고요. 그다음에 이 트럼프 이제 당선자도 이번에 그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희망 섞인 뭐 해석이다, 가짜 뉴스다 이러면서 핵심 부분에 대한 그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는 관세를 네. 매기지 않겠다. 이런 가짜 뉴스를 이제 뭐 질타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네. 좀 이따 그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조금 진정되는 것 같다가 다시 달러 강세 또 금리 상승.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무려 지금 보시면 한 4.7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지난번에 미국 금리가 3.7까지 내려왔던 부분에서 1%나 올라온 건데 연준에서 정책 금리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쭉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거는 물론 이제 물가 압박도 있지만은 미국이 그만큼 경제가 활기차고 막대한 어떤 자본을 수요로 하면서 그 이제 성장률이 높다라는 걸 또 네. 반증하는 거이긴 합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오늘은 약간은 가전 박람회가 이제 젠슨 왕이라는 또 기조연설자의 주요한 이슈들이 노출되면서 셀온으로 그게 이제 좀 컸던 것 같아요. 차익 네. 매물을 불러내는. 그래서 금리는 오르고 또 셀온으로 나왔는데 특히 연준의 이제 금리 지금 앞으로 이제 정책을 앞두고 7월까지도 아마 인하하지 않을 수 있다. 한 번 더 이미 낮췄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번 주말에 이제 미국 고용 보고서는 대략 실업률이 4.2, 신규 고용이 한 15만 3천 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굉장히 무난한 거고 나름 이제 탄탄한 건데요. 지난번에 나왔던 ISM 제조업 지수에서의 신규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는 좀 악화된 바가 있었지만은 네. 구인 구직 건수가 좋게 나왔고 최근에 나온 그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양호하게 나오면서 고용도 굉장히 압박 강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이제 최근에 그 주거 물가는 미국에서 좀 안정되고 있는데 주거를 제외한 핵심 물가라든가 또 주거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가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일단은 좀 신중하게 데이터 중심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파월과 이제 그 연준 인사들한테는 이 좀 상당히 관망세를 짙게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 이제 당선자가 금리가 너무 높다, 낮춰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계속 피력을 해온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격돌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보고요. 특히 이제 간밤에 아까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의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연설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다. 그 다음에 또 이 테슬라에 대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이제 좀 뭐 비전은 좋지만 뭐 자율주행 로봇택시 좋지만 이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여로 해서 주가 많이 올랐는데 좀 이제 이런 거에 앞으로 실행 리스크 이게 과연 다 이루어질 거냐 네. 장밋빛 너무 이제 우리 김치국 마신 것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잠깐 끌어줬던 게 엔비디아하고 이제 테슬라인데 그렇죠. 두 개가 차익 매물이 확 나왔기 네. 때문에 근데 이게 뭐 끝났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M7이 지금 앞으로의 영업이익률은 계속 상승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4.7%에 달하는 미국 국채 금리와 이게 약간 숨바꼭질 형태로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은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조금 그 부분을 좀 부담스럽게 여기는 시장 분위기가 차익 매물을 불러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짚어주셨다시피 일단 차익 매물이 조금 출회가 됐다. CES 모멘텀까지 이제 사라지면서 세론이 나왔다. 그래도 저는 이 젠슨왕의 기조 연설을 기점으로 여기에 이제 관련된 뭐 로봇이나 AI 기업들 쪽에서 조금 관련된 기업들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일단 엔비디아 자체가 많이 빠졌고요. 기술주도 전반적으로 밀렸습니다. 이게 어제 사실 우리 반도체 시장에는 오히려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발언들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뭐 기조 연설 관련해서는 또 저희가 어떤 포인트를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그 젠슨왕 CEO가 뭐 대략 예상했던 부분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AI 플랫폼 쪽으로 그 로봇을 네. 이제 이렇게 빠르게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로봇에 이제 챗 GPT 모멘텀이 떴다 이러면서 코스모스 이 모델을 공개했는데 자신들이 직접 로봇은 생산하지 않겠지만은 네. 앞으로 이쪽에 성능을 극대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예상을 하면서 이 월가의 평균적인 목표가가 172달러 80센트입니다. 지금 뭐 오늘 아침에 좀 밀려가지고 150달러 돌파했다가 140달러까지 밀렸는데 네. 뭐 치열한 공방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170달러 위상에 있는 이 지금 평균 목표가를 보면은 한 뭐 앞으로도 한 20% 이상은 오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저는 어제 이제 그 젠슨왕의 이제 그 이 공개한 모델 중에서 이게 있어요. 게임용 그래픽 카드 지포스 RTX 50. 네. 이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그 마이크론 그래픽 DRAM GDDR 이거로 이제 넣겠다 해서 마이크론은 또 간밤에 주가가 장중에는 한 7%까지도 올랐다가 이제 막판에 조금 밀렸습니다만 뭐 그 하락폭은 이제 제한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네. 윗꼬리가 달렸지만은 2.67% 정도 일단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가는 뭐 이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데이터 센터향으로 이제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면서 또 일부에서는 150달러로 목표가를 높게 제시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그 젠슨왕 CEO가 개인용 슈퍼컴 디지츠도 공개를 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블랙웰 칩을 또 탑재할 예정이고 또 자체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나름대로 주요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공개를 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은 없었어요. 근데 오늘 나온 이야기는 이제 오늘 최태원 회장과 회동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했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5세대 HBM 공개가 일단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시장은 어쨌든 지금 이제 B2B에서 B2C로 가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동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메타나 아마존과 같은 이제 GPU 범용 이런 이제 AI 기기를 구매하려는 어떤 수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800억 불에 달하는 AI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 이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캐펙스에 대한 성장 이 모멘텀을 계속 타고 최근에 가전 박람회까지 올라왔던 이 이제 IT 모멘텀인데 애플과 이런 쪽에 이제 주문형 반도체가 부각되면서 B2C로 즉 이제 이 젠슨왕 CEO도 이번에 개인용 그래픽, 개인용 컴퓨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자신들의 사업 영역을 확장할 기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네. 모든 사업자가 이제는 B2B 즉 거대 기업들의 자본 투자에 의존하는 거에 넘어서 이제 그 소비자 쪽으로 AI가 침투하는 시장을 이제 지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이나 뭐 또 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자율주행 이런 게 다 B2C거든요. 그리고 또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의 이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도 마찬가지로 침투하는 겁니다. 이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에 이제 AI가 들어오는 거니까 이 B2C에 이제 집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그와 관련된 기업 쪽으로 이제 수익 모델이 조금 더 확장되는 외연 확장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간밤에 이제 미국장은 좀 밀렸지만은 우리나라 ETF 아이쉐어 이제 네. ETF는 1.25%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 물론 뭐 하락폭이 크다 적다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아침에 개업하며 반도체나 이런 걸 옵션 만기를 앞두고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있으니까
아마 이제 좀 물량이 나올 것이다. 이건 추격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양자컴이라든가 로봇이나 자율주행 이와 같은 그동안의 가전박람회와 관련된 모멘텀 관련주들은 셀온의 입장에서 변동이 확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미국도 이제 그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도 올라가다가 다 맞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이닉스도 밀리고 삼성도 밀렸거든요. 결국 이야기는 뭐냐면 하루 먼저 우리나라가 선행성 있게 반영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을 지나치게 또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35%에 달하는 시가총액에 외국인이 차지하던 비중을 31%까지 줄였어요. 네. 이제 지금 빈집인데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의 대규모 환해지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이제 너무 절하가 돼서 이제 뭐 하여튼 1,500원에 임박한다. 또 달러 강세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전략적으로 한 10% 정도 해외 자산의 4,800억 불의 10%니까 480억 불 정도의 국내에 대한 환해지를 이제 국민연금이 진행할 수 있다. 근데 지금 한 130억 불 정도는 이미 집행한 상황이니까 한 350억 불 정도의 달러 매도 원화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이 부분이 환율을 안정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 또 트럼프 관세 논쟁 때문에 이제 달러가 일반 강세를 보이던 거에서 좀 꺾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간밤에 다시 또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는 강세로 전환되기는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약간 환율이 올라가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상단부가 이렇게 국민연금의 환해지에 의한 상단부가 막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환차손 리스크가 조금은 완화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조금 들쑥날쑥은 하겠지만은 크게 매도할 영역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네. 뭐 삼성전자도 자사주 매수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가 상향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국내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도 범용 칩에 대한 수요가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밀리더라도 반도체는 이제 점점점 모아가는 장으로 봐야 되고 역시 이제 디램이나 낸드 쪽도 시장에서 재고가 어느 정도 좀 감축되는 이런 쪽으로 사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지나면 점차 저점이 확인되고 올라가는 쪽으로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그동안 HBM이라든가 엔비디아나 뭐 이런 쪽만 겨냥했던 부분이 이제 점차적으로 범용으로 넘어오면서 디램 쪽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 자체가 젠슨왕이 이제 내놨던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세론으로 나왔지만 네. 전반적으로 B2C 시장과 범용으로 접근하는 시장에서는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가 한번 기대하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미국장 밀렸다고 네. 뭐 놀라지 마시고 미국장 많이 올라가서 그런 거니까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젠슨왕의 발언 중에 일부 조금 노이즈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제 반도체주가 조금 맞기는 했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제 견조한 AI의 성장성 이 부분에 저희가 좀 주목을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를 모아가는 시점으로 봐야 한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반도체 시장이 조금 네. 어떻게 뭐랄까 하이닉스와 삼성의 약간 이원화되는 AI 반도체와 아닌 반도체 간의 흐름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우리 기업에서도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흐름이 조금 다르게 여전히 나타날 거라고 보시는지 또 삼성전자는 오늘 실적 발표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조금 보실까요? 삼성전자가 이제 HBM을 언제쯤 엔비디아로부터 이제 승낙을 받을지 테스트를 통과할지는 작년부터 1년 내내 논란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어려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제 그 단초는 파운드리에서 좀 풀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HBM은 물론 뭐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라든가 이제 다른 거래선들과는 거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증권사 추정치를 잠깐 여기에 올려드리면 네. 삼성전자 목표치는 계속 이제 하향 조정됐고 하이닉스는 이제 상향됐습니다. 지금 하이닉스는 20만 원의 라운드 넘버 앞두고 이제 공방 중이고요. 삼성전자는 5만 5천 원 지키기가 가능한가 이렇게 나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하단부, 누구는 네. 상단부 이렇게 이제 도전 과제가 다른데 여기서 보시면 삼성전자도 여전히 이제 HBM에 대한 캐파는 계속 증설 과정으로 하이닉스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마이크론 오히려 추격자의 관점인데도 일단 엔비디아에 이렇게 낙점을 받으면서 아까 GTDR 이런 쪽에 또 주가 흐름을 좀 반영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수직 계열화죠. 그래서
이 삼성그룹 내에서 뭐 SDI라든가 삼성전기라든가 다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또 파운드리가 있고 또 디스플레이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좀 뾰족한 송곳, 예전에 이제 그 이건희 회장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좀 더 어느 좀 강점이 있는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지금은 두루두루 잘해가지고 적당히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네. 진짜 뭐 하나 똑 부러진 거 가지고 여기서 끌고 나가야 되는 시장인데, 특히 AI는 속도전이고 거기에다 양자컨까지 들어오고 있는 시장인데 아직도 이 중국의 어떤 창신 메모리라든가 이런 추격에 시달리는 이 지금 D램과 낸드 쪽에 이제 메모리 시장에만 여기에 좀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절치부심이 언제쯤 이제 끝날 건가? 이거는 뭐 우리나라 전체적인 과제입니다. 삼성이 안 돼서는 이 장이 잘 안 되죠. 그렇죠. 시총 1위인데. 네. 그리고 시총에서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는 어쨌든 뭐 한 7조 원대 초반 정도로 상당히 기대치가 하향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나 10조 원의 자사주 매수가 지속 유입되고 있고 또 반도체 저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 간다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 5월 정도 되면 반도체 수급은 분명히 재고도 좀 안정되고 개선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미 한 5, 6개월 선행해서 반영하는 거니까 주가 저점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80달러에서 지금 100달러까지 순식간에 한 25% 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은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그 국내 증시가 이제 갖고 있는 IT 모멘텀을 하이닉스라든가 한미 반도체라든가 일부 밸류체인이 아니라 좀 더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가, 여기에 조금 더 그러니까 네. 범용 칩에 이제 이 지금 최근에 올라온 또 일반 그 장비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제 미국의 반도체 수는 밀렸지만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든가 램 리서치와 같은 장비사들의 주가는 뭐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뭐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1차 저항은 이제 103달러예요. 103달러인데 103달러 21센트가 저항입니다. 여기인데요. 21센트를 돌파를 했다가 지금 조금 이렇게 좀 밀려나 있고요.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잠깐 보시면 장중에 주가가 좀 올랐다가 윤봉으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뭐 흐름은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첨단 이 지금 GPU나 이제 이 반도체 쪽에서 이 범용 쪽으로는 조금씩 돌아서는 훈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이번에 이제 올라오는 부분에서 또 브로드컴과 같은 그 추격자들 ASIC 쪽으로 중형 반도체 쪽으로 해서 올라오다가 음봉이 났지만은 이격 조정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크게 이제 저기 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업종 간에도 이제 약간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다가오고 네. 이제 가전 박람회는 이미 이제 좀 세론으로 네, 들어오고 네.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나가려는 시장의 어떤 그런 의도가 이제 이렇게 업종 간에 약간 등락에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일단 굉장히 큰 영향일 것 같지는 않다. 또 반도체 관련해서는 너무 이제 SK 하이닉스나 이런 밸류체인보다도 이제는 조금 더 확장해서 보는 시각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네, 해볼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살짝 짚어봤고 어제 이제 또 굉장히 강했던 섹터가 조선주입니다. 네, 트럼프 그렇습니다. 당선인이 다시 한번 이제 조선주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뭐 조선 기자재 다 조금 튀어 올랐는데 예. 여기서 궁금한 거는 조선이 이제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잘 갔고 이미 지금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네. 여기서 다시 얼만큼 더 갈 수 있을까? 이게 맞습니다. 조금 궁금하거든요. 조선주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밸류상으로는 좀 상당히 부담인데, 저도 이제 좀 솔직히 좀 놀란 거는 뭐냐면 트럼프가 지난번에 한번 했던 발언을 또 했다는 겁니다. 그쵸. 이제 물론 그 자신의 어떤 미국이 부족한 부분을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뭘로 내가 이거를 이제 해결할 건가, 네. 좀 해결사 본능으로. 그래서 어제는 이제 라디오 쇼에서 이제 조선은 이제 우방 국가의 지원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 오늘은 또 뭐 그린란드라든가 파나마 운하 우리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네. 뭐 그다음에 이제 그 해결할 수 있다. 뭐 또 캐나다에 대해서는 51번째 주가 되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 텐데 뭘 걱정하냐, 와라.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발언의 수위만 놓고 보면 원래 이제 좀 약간 그런 멘트에 기질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트황이라고 하잖아. 트황. 네. 트럼프 황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멘트가 이제 거의 법이고 그 강성한 어떤 멘트의 어떤 이 부분들이 시장을 많이 자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서 이제 조금 자료를 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먼저 이제 그 신조선가와 이제 조선 사이클을 한번 좀 보겠는데요. 그 클락슨 신조선가는 이미 조금 약화 추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시작된 이제 그 조선업종의 사이클은 여기 점선 블루톤으로 된 점선이 이번에 시작된 사이클인데 2020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일단은 4년간 랠리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발주액이 조금 12.3% 정도 감소할 거로 추정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MRO라든가 이런 쪽에서 커버를 해줄 거라고 이제 시장은 기대를 하는 부분인데 네. 이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미국의 MRO 조선업종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참여해서 여기서 또 플러스 알파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최근에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에서 내놓은 이제 올해 어떤 영업 목표는 수주가 180억 불.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좀 늘어났지만 작년 전체 수주가 202억 불이었는데 그것보다 20억 불이나 낮게 이렇게 이제 좀 조정을 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 그러면 조선업황에 대한 수주 강도는 좀 약화되고 있는 건 분명하고 신조선가도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LNG선 미국에서 이제 유럽으로 LNG 가스를 수출할 수 있다. 네. 또 내지는 컨테이너선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협의하고 있는 이제 선단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모멘텀을 유지해 주는 쪽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데다가 어제 이제 트럼프의 조선 협력 발언이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우리나라에 강하게 뭐 당선되고 나서 초기에 네. 한번 부각된 바가 있어서 이제 분석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이번에 이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이 미국에서 이제 통과가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어떤 MRO 사업과 전략 상선단 등에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모멘텀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냐면 미국의 이제 조선업의 그 근간을 이루는 이 조선업의 이제 조선소의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60년대 이제 공영 조선소 브루클린 이쪽 조선소가 폐쇄되고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이제 보조금이 중단되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뭐 경쟁력을 아예 상실해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그 MRO 쪽으로 우리나라가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이 이제 MRO 쪽으로 이제 그 진입을 하면서 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쪽에 이제 선단에 아마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이 MRO 사업에 진입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론 하나오션 그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 있지만은 이제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좀 여기 좀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요. 네. 좀 무인 무기가 이제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 무기가 역시 우리나라 이제 한진중공업, HJ 조선 저기죠. HJ 중공업도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그 이제 무인 관련한 이제 경비정 무인 수상정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수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LIG 넥스원도 이제 이 관련해서 미국의 이제 비궁이라는 무인 수상정에 장착되는 이런 이제 무기도 이제 공급해서 테스트해서 양산, 가격 경쟁력 확보 이렇게 이제 쭉 좋은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무인 무기로 이제 가는 부분이 이제 드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조선업 MRO 사업 그죠? 그다음에 이제 무인 무기, 그다음에 이제 드론 이런 쪽까지 하나로 묶어 가지고 결국은 미국은 이 중국이라는 어떤 전략적 어떤 적을 어떻게 대응할 건가? 대만과 이제 이 지금 아시아권에서 어느 정도 자신들의 해군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미국의 해군력이 진짜 많이 다운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이 중국이 최근에 연암 경비정이라든가 이제 뭐 초계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대만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전략 함정들이 크게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쪽은 아직은 미국 유리하지만은 이런 쪽도 이제 MRO가 잘 수립 조선이 안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이제 원래 예상됐던 수명 연수보다 미리 퇴역을 해야 되는 이런 네. 안타까운 상황이 오고 있고
해서 이제 뭐 일본이나 인도 이런 쪽 조선소와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조선의 거기에 MRO 사업의 사업자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데 미국 조선소들이 이렇게 이제 낙후되면서 실질적인 수주 척수가 1990년대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감소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화급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방산과 조선을 엮어서 네. 그와 관련된 쪽을 집중해서 보는 게 낫지 이거를 조선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본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어떤 회사는 좀 더 나갈 수 있고 어떤 데는 이제 이미 그 어떤 순수한 조선 쪽에서는 네네. 모멘텀은 좀 다소 약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좀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제도 보면 하나오션은 이제 필리 조선소 인수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네. 이제 급등을 한 반면에 현대중공업은 올라가다 다 이제 보합권으로 밀리는 듯한 모습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차별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조선 안에서도 조금 선별적인 흐름, 네. 종목별로 움직임이 다르게 나올 테니까 저희가 그거를 조금 집중해서 봐야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이 또 옵션 만기이지 않습니까? 네, 뭔가 그렇습니다. 내일을 두고 오늘 또 시장에서 변동성이 미장도 사실 조금 빠졌다 보니까 네. 당연히 영향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장 뭐 이번 주 투자 전략이나 살펴봐야 되는 종목 이런 거 조금 있을까요? 예. 일단 외국인의 매도 강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3일 연속 순매수가 있었고요. 네. 삼성전자 실적 경계감도 선반영된 부분이 있긴 한데 미국의 이제 반도체 업종이 좀 밀렸지만 엔비디아가 밀린 거지 다른 뭐 이렇게 마이크론이라든가 반도체 장비사들은 견고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한 1%한 2,450 정도 이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지지 라인이 2,500과 2,450 사이를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이제 미국은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네. 10년짜리 금리는 오히려 내려오고 있어요. 이건 이제 2.79%, 2.8%. 미국의 국채 금리보다 거의 뭐 한 200 네. bp, 2% 가까이 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뭐 시장의 주요한 어떤 부분은 아닙니다. 금리가 내려온다는 건 이제 우리나라 성장이 그만큼 낮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근데 일단 단기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고 네. 업종 간에 약간 트레이드 오브는 있겠지만은 이제 그 근간은 결국은 반도체의 어떤 회복 사이클을 기대하는 저점 매수, 그다음에 조선 업종처럼 추세적으로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쪽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돌아갈 것 같고. 가전 박람회 이슈로 올랐던 양자컴이나 뭐 로봇이나 자율주행은 다소 매물을 소화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뭐 시대의 대세이기 때문에 조정을 일정 부분 받는 거는 인정하고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는 그전 이제 뭐 좀 변동성 나올 거니까 추격하지 마시고 세론을 좀 고려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인데, 자 오늘은 제가 이제 하나오션이나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비추로셀과 같은 방사는 조정 시에 접근을 하셔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파크 시스템즈 이런 쪽은 반도체 저점 매수로 한번 대응해도 좋을 것 같고요. 다가오는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앞두고 이제 이 알테오젠이나 펩트론 네. 이런 쪽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바이오 베타 기술 관련주로, 그다음에 이제 지노믹트리나 케어젠 이런 쪽도 한번 보시고, 케어젠이 최근에 이제 부각되는 뭐 신약 기술 모멘텀도 있고요. 지노믹트리는 체외 진단 쪽입니다. 달러 강세 수혜주로서,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모멘텀이 좀 살아나기 시작한 JYP나 YG엔터도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엔터사들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항공기의 뭐 추락이라든가 정정 불안 때문에 네. 조금 위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제 심리적인 거죠. 실적 모멘텀은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정 시에 접근하는 자세를 보여주신다면, 우리나라 증시의 외국인이 무려 지분을 4%나 축소했는데 4%면 거의 80조가 줄어든 겁니다. 이제 한 2~30조 정도는 사로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다. 환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기를 기대해 주시면서 네. 오늘 장도 좀 멘탈을 굳건히 하시면서 네. 기회를 잡으십시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CES 모멘텀은 끝이 났고 다음 이벤트인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와 관련한 종목도 엔터 쪽 짚어주셨고요. 오늘도 참고하셔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일 아침 박완필 파트너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